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다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만들었으며 한겨울에도 얼어붙은 손으로 빨랫줄에 옷을 널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었고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을 다 바쳐 지켜온 가정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손을 내밀 곳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어떤 날은 집안의 적막함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병원에 가는 게 어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기력이 없었으며 정신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내 인생도 사라지겠구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3번째는 존엄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바로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나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고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매일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돈을 다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관리하는 일은 늘 남편이 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했고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직접 돈을 관리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정리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줄일 수 있는 돈을 따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그녀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바느질 솜씨를 살려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팔아보기도 했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늘 남편과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 상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제야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픈데도 그동안은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병이라도 나면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하지?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돈을 모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몸이 아프면 돈보다 더 큰 걱정이 밀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로.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비타민 부족, 근육량 감소까지. 의사는 그녀에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이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조금씩 걸음을 늘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씩 근력 운동도 배웠습니다. 음식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싱겁게 조리하며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진 생활이 낯설었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지는구나.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니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로서기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져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TV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그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연락할게. 요즘 바빠서. 이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을까? 그때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우리랑 같이 모임 나와요.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노년을 대비해 취미를 찾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속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외로웠어요.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후 그녀는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대신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관계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자식들의 관심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건강을 돌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낯설었던 것은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을 사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그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주름진 얼굴을 탓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하기.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옷을 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어보고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셋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 그녀는 그동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책 읽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야겠다. 자신을 위해 옷을 사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니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자존감이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건강을 돌보며 자신을 아끼는 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병원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은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늙어서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고통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픔과 외로움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늘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과거를 붙잡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첫째, 용서하기. 아이들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 삶이 힘들었겠지.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둘째, 오늘에 집중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셋째, 작은 행복 찾기.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 세상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건강도, 자존감도 아닌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가장 중요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돈을 배웠고 건강을 챙겼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녀는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느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기억, 친구들에게 실망했던 일들, 모든 것이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나니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때는 마음을 나누던 친구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서운했던 감정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내가 연락할 줄 몰랐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세월.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뜻밖에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혼자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인연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바빠서 혹은 서운한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